255페이지 피시고요. 선생님들께서 그 모의고사 7번을 가지고 오십니다. 자, 모의고사 7번 7회죠. 모의고사 7회 가지고 오세요. 자, 작성을 안 하셨어도 일단 문제만 풀고 나갑니다. 저랑은요. 자, 위에 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선생님들께서 풀으셨다고 가정을 하고 자, 문제부터 풀고 나갑니다. 그런데 연습하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시간을 재면서 처음부터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런 거 지정하는 것부터 시간 재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직접 입력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제 매일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시험장에서는 보통 한 10분 정도 남으세요. 열심히 연습하시면요. 자, 그러니까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속도가 많이 향상되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좀 지워야 되겠죠. 자, 선생님들께서 일단 유효성 검사는 놔두고요. 조건부 서식부터 좀 지어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홈에 그다음에 조건부 서식 그리고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H는 있고 I의 5번지에서부터 J의 12번지 문제 푼 거 딜리트를 지우시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푼 것들 정답도 다 지워주세요. 이렇게 다 지웁니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다 지우십니다. 그리고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봉사 시작일 I의 5번지에다가 모집 코드 4, 5번째 숫자를 뭘로 하래요? 모집 코드 얘죠? 모집 코드 얘를 4, 5번째를 요거죠 공사 요거를 뭘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를 1로 하래요. 이거를 1로 해가지고 어떻게 나타내라 그랬느냐면 2019년 날짜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함수를 데이과 미드를 쓰라 그랬네요. 그럼 미드로 코드에서 4번째, 5번째 숫자를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숫자를 추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추출한 게 월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데이시라는 함수는 어떤 거예요? 자, 년, 월, 일이 민수 안에 들어가는 값이 년, 월, 1이 되는 거죠. 데이트. 그대로 데이트하고 2022년 04 해주면 2022년 4월 4일이 되는 게 그냥 데이트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2019년이라고 했으니까 2019년에는 연을 써주고 그 다음에 월에는 미드 함수로 얘를 모집 코드에 4, 5번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에다 해줘요? 1은 그 다음에 6번째에서 7번째 숫자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봉사 시작일 자, 여기다 놓고 equal date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dat 더블 클릭 자, fx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갔더니 예, 인수 쓰는 게 그냥 year, month, day잖아요. 년, 월, 일이에요. 자, 연도는 몇 년도로 하라 그랬어요? 2019년. 자, 2019년. 그 다음에 미드 함수를 선생님들께서 쓰는 방식을 인수 쓰는 방식을 기억을 하신다면 여기다 직접 미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자요? 추출할 문자요. 그래서 몇 번째 몇 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생각이 안 났을 경우에는 그냥 함수 마법사를 부르고 싶다 그러면 여기 mid로 mid 하고 가로까지 열어줬죠. 그리고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서 여기 mid 나온 곳을 클릭을 해주면 mid 함수가 나오죠. 그때 텍스트에다가 커서를 클릭하고 자, 모집 코드이죠. 여기서 자, 몇 번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2개를 하라 그랬어요. 그죠? 두 개죠. 자, 네 번째에서 자, 두 개
개죠. 그랬더니 공사가 추출됐어요. 4, 5번째 숫자를 월로 하라 그랬어요.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서 쓸 때는 여기까지 쓰고 다시 데이스로 가면 됩니다. 자, 데이트 함수를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만 써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MID 함수를 이어서 쓸 때 만약에 여기 인수를 잘 모르겠다. 쓰는 방식을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위에서 이렇게 마법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얘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함수 마법사를 들어가죠. 그때 얘도 텍스트에 찍어주고 어떤 거예요? 모지 코드. 얘는 몇 번째예요? 6번째에서 2개죠. 그러니까 여기는 6번째에서 2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 하고 데이스를 다시 오면 되겠죠. 데이스로 오면 여기 다 잘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을 하게 되면 최종 확인을 하게 되면 얘가 년, 월, 일을 추출해서 자, 그 데이트 인수 형식에 맞게 년, 월, 일로 표시를 하겠죠. 되셨을까요? 만약에 직접 미드 함수에 대한 부분을 인수 쓰는 형식을 잘 아신다면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데이트 함수가 우리 처음 나왔으니까요. 자, 한번 연습을 합니다. 지우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미드가 어떻게 해서 앞에 거는 4가 되고 뒤에는 6이 되나요? 아, 미드는요. 자, 다시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미드 하면은 얘는 어떤 문자를 중간에서 추출하는 함수죠. 네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떤 문자를 텍스트를 할래? 얘란 말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미드는 몇 번째에서 몇 개냐. 여기 인수 쓰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스타트 넘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 둘, 셋, 넷. 공사를 추출하려면 4번째죠, 선생님. 네네네. 그래서 4번이에요. 거기에서 자, 얘는 뭐라 그랬냐면 4, 5번째 숫자를 그랬어요. 4, 5번째라는 것은 영사를 추출하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4번째부터 몇 개를 하셔야 돼요. 0하고 4를 해야 되니까 0이 하나, 2개, 2개죠, 선생님. 0부터 세워야 되니까요. 자, 4번째부터 2개를 추출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공사 1까지 추출하겠다. 그러면 4번째에서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공사만 추출할 거니까 4번째에서 공사 2개니까 여기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네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2번째 거도 마찬가지죠. 2번째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6번째에서 7번째 숫자를 하라 그랬으니까 6번째가 1이 되죠. 1에서 2개니까 1, 0 하면 1, 하나, 0, 둘. 2개가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선생님? 네. 자, 제가 얘를 함수 마법사를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예, 맞습니다. 네. 자, 혹시 다 되셨을까요? 다 되셨으면 순위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신청 단위명에 내림차 쓴 순위로 결과값이 위를 붙이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내림차 쓴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위를 붙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고 자, equal, 자, 랭크, 랭크 EQ로 하라 그랬죠. 자, 더블 클릭. 자, fx 들어갑니다. 만약에 랭크 함수로 구해라 혹시 나와도 똑같아요. 쓰는 방법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하려냐면 신청인원 단위명을 하래요. 신청인원 단위명. 얘죠. 예. 그러니까 H의 5번지가 되겠네요. 자, H의 5번지를 선택을 하고 자, 그쵸? 그 다음에 그 영역, 어떤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겠죠. 이 영역.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내릴 거니까 F4로 고정을 시켜주고 근데 얘가 신청인원이라고 나온 거는 아마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H5번지에서 신청인원으로 이름 정의가 됐네요. 그죠? 그 이름 정의가 된 거는 절대 영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영역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F4를 눌러주지 않아도 얘는 고정 영역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뭘로 하라 그랬냐면 내림차 순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큰 수부터 작은 수 순위를 되는 거니까 얘는 오더를 생략해 주는 거죠. 내림차수는 무조건
생략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만들어졌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네요. 아, 근데 위자를 붙이라 그랬죠? 여기 위. 그러면 뒤에다가 자, 연결 연산자인 %를 쓰고 그 다음에 다운표하고 위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1이 이런 식으로 나오라 그랬으니까 자,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식 없이 채우기로 해서 자, 테두리는 복사가 안 되도록 합니다. 자, 잘 되셨죠? 이거는 반복 연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3번입니다. 네, 비정기 월, 비정기 모집 인원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런데 디에버레이지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무조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해도 함수를 쓰면서 그 함수 형식에 맞게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자, equal. 자, 디에버레이지.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fx 함수 마법사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데이터베이스가 나왔네요.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은 전체 내가 입력한 원본 데이터를 정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B에 4번지부터 입력한 H에 10, 얘가 12번지까지. 자, 그런데 사실은 얘를 뭐 끝까지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틀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정답지에 보면 항상 원본 데이터만 돼 있어서 원본 데이터까지만 하는 거지 보통은 실제 업무에서는 전체를 다 정합니다. 그냥.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 얘는 비정기 월 1의 모집 인원 당이면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뭔지 봐야 되겠죠. 앞에 있는 게 보통 조건이죠. 비정기 월 1회. 자, 비정기 월 1회. 여기 있네요. 활동 주기. 여기 부분이죠. 크리테리아를 조건이 활동 주기 여기네요.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이 모집 인원 명평균이래요. 모집 인원. 그러면 필드가 자, 모집 인원 모집 인원 예제 모집 인원 얘를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모집 인원 단위 명 얘래요. 자,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디에버레이지니까 평균을 구하겠죠. 그죠?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얘가 평균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거겠죠? 자, 틀린 데 없죠? 자, 이렇게 풀어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풀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자, 4번은 봉사장소 복지관의 전체 비율을 구하래요. 자, 복지관 어떻게 구하라 그러냐면 복지관 수 나누기 전체 봉사장소 수를 구하는데 100분의 1 형식으로 표시하래요. 자, 그런데 count if 이건 조건이 있는 개수를 구하는 거죠. 자, count 일단 세례에 어떤 문자든 숫자든 있으면 그 다 개수를 구하는 게 count 함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라. 복지관 수를 구해서 그러면 이 복지관 수를 count if로 구하겠네요. 그 다음에 전체 봉사 장소 그럼 전체 봉사 장소를 카운터를 다 해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먼저 count if로 복지관 수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릭을 하고 equal count if count if 하고 fx로 들어갑니다. 자, 조건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 조건을 보니까 자, 뭐라 그랬어요? 봉사 장소래요. 그럼 봉사 장소가 봉사 장소 복지관이라 그랬네요. 자, 봉사 장소 항목에 복지관 여기 이 항목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자, 조건은 크리테리아는 복지관이에요. 복지관. 자, 복지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포함하는 영역, 복지관을 포함하는 영역이 어떤 거예요? 여기 D의 5번지에서 D의 12번지겠죠. 자, 여기서 복지관이 몇 개냐 이거예요. 4개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4개 맞네요. 그죠? 4개 맞죠? 자, count if는 자, 조건이 뭔지 그 영역, 조건에 해당하는 영역. 자, 얘는 count if, sum if나 average if는 인수가 3개, 인수순란이 3개인데 얘는 2개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자, 확인합니다.
자, 그랬더니 얘는 일단 구했어요. 이거 답을 지었더니 백분율로 일단 표시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구했고 나누기. 이거 나누기 하라 그랬죠. 여기서 나누기를 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여기서 나누기 해주고 나누기하고 카운터 함수로 뭐를 쓰라는 거냐면 이제 전체 복지 간의 비율을 구하래요. 그럼 카운터 함수로 카운터 UNTA 여기 있죠. 자, 더블 클릭. 얘는 영역만 구하는 함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영역을 지정한 곳에 자, fx를 눌러도 얘가 이렇게 나와요. 밸류 1, 밸류 2. 이 영역을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다시 지워졌네요. 자, 카운터 쓰고 자, 얘가 뭐라 그랬냐 문제가 보니까 봉사장수 복지관의 전체 비율 그랬어요. 그럼 카운터로 이거 전체 똑같으죠. 복지관의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영역이 여기 똑같죠. 자, 여기서 이 전체가 개수가 지금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서 복지관의 개수로 그러니까 복지관에 나온 거 4 나누기 8이 되겠네요. 그죠? 그거 해가지고 전체 복전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바로 닫고 엔터 하겠습니다. 엔터. 물론 엔터 해주셔도 자동으로 닫죠. 그리고 나서 여기 숫자가 만약에 백분율로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위에서 자, 원래 안 나타나겠죠. 그죠? 홈에서 원래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나오겠지. 일반으로. 제가 일반으로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0.5로. 백분율로 해라. 그러면 여기 퍼센트 있잖아요. 퍼센트만 눌러주면 100으로 곱해주겠죠. 그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원래는 0.5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백분율로 해라. 그럼 퍼센트만 눌러주시면 돼요. 퍼센트.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되셨을까요?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생각하시면서. 다시 새로운 문제가 또 나왔으니까요. 자,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간 재시면서 연습을 하시는데요. 오늘 지금 저랑 7과를 하니까 저녁에 8과, 내일은 9과 10과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부터는 기출문제 1번 들어갑니다. 매일 2개씩 풀으십니다. 근데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시간 재면서 하십니다. 항상 시간 재시면서 그 안에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최신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접수하신 선생님들 단체 점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접수를 안 할까요? 제가 접수해드린 선생님은 5분밖에 안 되세요. 그리고 보통 그 대면 수업 작년까지만 해도 온라인 수업할 때 우리 자격증반은 근데 올해 한글 ITQ 하는 것도 선생님들께서 5분 저한테 단체 접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ITQ, 엑셀도 5분밖에 단체 접수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작년 온라인 수업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한 이제 80% 정도 단체 접수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 수강 하셔서 교육 받으시는 선생님들께서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접수를 하려고 제일 가까운 데가 그 모란역에 매일 하는 그 있어요. 근데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그 시험장은 접수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접수해드는 데가 분당 쪽에 있는 건데 그쪽이 또 거기서 시험이 분당고라고 나왔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험표 뽑으실 때요. 거기에 자세한 주소, 장소 이런 게 나옵니다. 수험표는 시험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뽑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날짜 있어요, 선생님. 보내드린 선생님들은요. 자, 됐습니다. 다음에는 그 다음 문제. 최저 신청 인원 단위명 정의된 이름 신청 인원을 이용해서
스몰 함수를 사용하래요. 스몰 함수는 뭐예요? 만약에 어떤 영역에서 작은 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몇 번째 작은 값을 구하느냐 하는 함수예요. 얘는요. 자, max는 그 안에서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mi는 어떤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값. 그 다음에 large는 그 범위 내에서 몇 번째로 큰 값. small은 그 범위 내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라 그러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최저 신청 인원. 제일 작은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작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제일 작은 값을 구해라 그러면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equal small MALL 더블 클릭. 자, fx 하면 자, 얘는 최저 신청 인원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최저 신청 인원이 여기죠? H의 5번지에서 H의 12번지까지 영역을 정하고 거기서 제일 작은 값 1이죠. 첫 번째로 작은 값이 어떤 거냐? 얘는 스몰이니까 작은 값을 구하는데 첫 번째로 작은 값을 요 범위 내에서 구해라. 467이 제일 작대요. 자, 여기서 467을 최저 인원 여기서 467 이거 제일 작죠? 맞죠? 그러니까 확인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거 공사시간 구해보겠습니다. 공사시간 VLOOKUP으로 자, 뒤에다 놓고 자, equal 이 문제만 보고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VLOOKUP 더블 클릭 자, fx 항상 얘는 찾는 값, 룩업 밸류는 찾는 값 어떤 거예요? 이 목록. 자, 맞아요. 보조 선택하고 이 부분이죠. 자, H의 14번.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는 지금 목록의 항목 봉사명부터죠. 여기 봉사명이라고 써 있어요. 자, 봉사명. 여기서부터 봉사명부터 입력한 데이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C의 5번지에서 H의 15번지까지. 자, 다음에는 나타내려고 하는 열이 어떤 거예요? 봉사 시간이래요. 그러면 봉사명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열, 그죠? 4. 선생님, 네. 테이블 어레이에서 C의 5부터 시작해도, C의 4부터 시작해도 괜찮나요? 아, 안 돼요, 선생님. 아, 안 돼요. 네, 여기서는 항목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렌지 룩업은 0을 정확한 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확인. 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8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열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항목이 얘는 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여기에 지금 말하자면 목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거 입력하면 어레이를 잡을 때 이거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자, 항목은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 해주시면 돼요. 자, 되셨고요. 그러면 밑에 거 7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그냥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모집인은 단위명 이걸 하래요. 모집인은 단위명. 지의 5번지부터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맞죠? 모집인은 단위명. 제가 막 이게 슬쩍슬쩍 보는 경향이 있어서 막 엉뚱한 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뭐를 하래요, 선생님? 막대 스타일의 최소값 최대값을 하래요. 그러면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막대 스타일 데이터 막대 들어가서 기타 규칙으로 가서 자, 여기서 그냥 최소값 종류는 최소값 자, 최대값도 종류는 최대값 그 다음에 색은 녹색을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녹색 밑에 있는 요 녹색 표준색에서 녹색 확인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자, 조건부 서식이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데 또 여기다가 수식을 이용하여 그러면 전체 영역을 정해줘야 되고 하는 게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혹시 나는 문제를 푸는데 1번부터 여기 함수 문제가 나중에 풀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하나에 20점씩이에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풀고 싶어. 그러면
이 작업 3작업을 하려면 최소한 이 조건부 서식 문제는 꼭 먼저 하시고 이 작업 3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얘는 다 풀었어요. 그다음에 이 문제 닫고 다음 또 하나 문제 2, 3 작업이죠. 얘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이 작업 문제를 보니까 필터 및 서식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우리 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있죠, 선생님. 그러면 얘를 지울까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이거 완성된 문제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냥 저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우세요. 지우시고 여기서부터 Shift 키 눌러서 전체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합니다. 삭제로 이렇게 하면 돼요. 삭제. 그리고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2작업, 3작업까지 합니다. 제 2작업. 더블 클릭 제 3작업. 여기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2작업, 3작업에서는 2작업. 자, 일단 뭐 여기 대충 1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좁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3작업도 A와 B열을 약간 그냥 줄여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작업부터 오겠습니다. 1작업부터요. 자, 내가 입력한 원본 데이터. 자, B의 4번지부터 H의 12번지까지. H의 12번지까지 컨트롤 C. 제 2작업에 B의 2번지에다 하라 그랬죠. B의 2번지. 컨트롤 V.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화면을 일단 크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홈에서 붙여넣기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열너비 선택하고 확인 해주시고요. 메뉴를 고정시켜 놓고요. 자, 됐죠? 그리고 고급 필터니까 봉사 장소가 센터이거나 모집 단위면 일단 여기서 항목을 추출해야 되겠죠? 조건에 대한 항목. 자, 센터하고 봉사 장소네요. 봉사 장소. 뒤에 2번지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모집 인원 단위명, 얘 선택하고 컨트롤 C 해서 자, 조건 범위는 B의 13에 달하 그랬으니까 B의 13번지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V. 자, ESC키를 영역 해제하고 이제 봉사장소가 뭐래요? 센터. 그러니까 봉사장소 밑에다 조건을 센터라고 입력을 하고 정확하게 쓰셔야 되겠죠? 이 봉사장소 안에 있는 센터 데이터랑 동일한 게 쓰셔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나는 센터인데 데이터는 센터인데 여기 조건을 센터 이렇게 썼어요. 못 찾겠죠? 정확한 데이터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나네요. 거나 또는 같은 줄인가요? 아니죠. 다음 줄이죠. 거나 또는은 다음 줄에다가 다음 조건을 씁니다. 자, 1800 이상이라 그러네요. 1800보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같다가 들어가죠. 이자가 붙었으니까. 자, 그럼 크거나 같다 1800. 1800보다 크거나 같다. 거나니까 다음 줄. 됐죠? 그러면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고급 필터만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원본 데이터 커서를 놓고 아무데나 놓고 자,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 필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 자, 뒤에 목록 범위를 일단 클릭해서 잘 그래도 정하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조건 범위는 B의 13번지에서 C의 15번지까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B의 18번지에다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B의 18번지를 클릭해주고 자 확인을 합니다. 그럼 얘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나고 센터가 나타나야 되겠죠. 센터 두 개가 나타났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왜 나타나느냐? 모집인은 단위명이, 모집인은 단위명. 얘가 1800보다 크니까 나타났겠죠. 그죠? 자, 복지관도 1800보다 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재활협회도 1800보다 커서 나타난 거예요. 또는 이거나 하니까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다 나타났다는 얘기죠. 자, 그냥 표서식에서 채우기 없음을 하고 표 스타일 보통 4로 하래요. 그러면은 나타난 결과를 블록을 정하고 홈에서 자, 얘를 깡통에서 채우기 없음을 하고 다음에는 표 스타일 하라 그랬으니까 표서식에서 스타일 그룹에 자, 표서식에서 보통으로 가라 그랬죠. 밝게, 보통, 어둡게가 있어요. 주로 보통에서 나오니까 보통이지 어떤 때는 또 밝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표 스타일 보통이죠. 보통에서 4, 하나, 둘, 셋, 네 번째. 갖다 놨을 때 표 스타일 보통 4라고 나오면 클릭, 확인. 자,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제일 작업 다시 들어갑니다. 자, 혹시 안 되는 게 있거나 뭐가 좀 미심쩍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자, 다음에는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서 자, 영역은 동일했죠. 자, 영역을 동일하게 잡고 자, 그리고 나서 삽입에 표 블럭에 피벗 테이블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표범위는 내가 블럭 정한 것이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에다 할 거죠. 왜냐면 3작업에다 해야 될 거니까. 기존의 워크시트에 그러면 위치 클릭을 하고 자, 제 3작업에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여기 출력 형태를 볼게요, 선생님.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B의 2번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자, B의 2번지. 만약에 위에 뭐가 있다. 그러면 얘가 항상 일단 시작되는 곳은 여기를 보시라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열의 항목이 나타나는 곳부터 찍어주면 돼요. 위에 뭐가 있어도. 자, 그러면 B의 2번지네요. 그쵸? 선택하고 제3작업에 자, B의 2번지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나타나면 자, 일단 제가 열을 보자 그랬어요. 열은 가로 부분 봉사 장소네요. 열이 여기 보니까 이게 확대가 안 되죠? 되네요. 여기 봉사 장소 이거죠? 이쪽부터 가로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봉사 장소를 열에다 갖다 놓고 자, 다음에 왼쪽에 있는 행은 봉사 시간이네요. 봉사 시간을 행에다 갖다 놓고 자, 열, 행 일단 이렇게 갖다 둡니다. 가로 열에다 놓고 그 다음에 세로 행에다 갖다 놓고 네.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값은 어디서 봐요? 값은 여기서부터 계산할 것들은 얘하고 얘죠. 이렇게 순서대로 갖다 놓으면 돼요. 자, 봉사명 개수, 봉사명을 값에다 갖다 놓고 개수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신청인원 단위명을 자, 값에다 다시 갖다 놓고 얘는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합계가 나왔죠. 그러니까 클릭을 하고 값 필드 설정에 가서 얘를 평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위에도 한번 보시는 거죠. 얘가 단위명 했는데 여기 신청인원이 얘가 잘못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로 열고 단위명까지 써줘야겠죠. 단위명 가로 닫습니다. 여기까지 써줘야지 얘가 제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도 잘못 나왔다. 예를 들어서 봉사명이 예를 들어서 잘못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고쳐도 돼요.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서 고쳐주셔도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얘를 고칠 수도 있고 얘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선생님들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레이블부터 고쳐주겠습니다. 봉사 장소, 출력 형태랑 동일해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봉사 장소 입력하고 다음에 얘는 봉사 시간 이렇게 클릭하고 봉사 시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죠. 문제를 보니까 봉사 시간을 그룹화하래요. 그러니까 봉사 시간이 여기죠. 봉사 시간을 클릭을 하고 자,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자, 봉사 그룹화하는데 자, 시작이 6이 나왔네요. 6.
그 다음에 끝값이 65가 나왔네요. 그죠? 자, 끝값이 65. 65 써주고. 단위는 얼마씩이에요? 40, 20씩이네요. 그죠? 20씩. 자, 단위는 20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텀이 20씩 되잖아요. 26, 45. 자, 25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6에서 25로 해서 26부터 나간 거니까 25에서 45, 45에서 65 이렇게 됐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됐고 레이블이 있는 셀을 병합하고 자 그럼 여기 본문 내용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무데나 클릭하고 자 마우스 클릭해서 마우스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하고 자 별은 몇 개를 하래요? 공백을 3개 빈 셀을 별로 3개 하나 둘 셋 유형 및 필터는 자 얘가 뭐라 그랬느냐면 자,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 그랬죠? 항상 똑같으네요. 그죠? 행의 총합계를 지내고 빈셀은 이걸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 확인을 하면 돼요. 자, 이거 만들어졌어요. 자, 다음엔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을 하래요. 출력 형태를 보니까 나는 천 단위가 없죠. 여기 천 단위가 없는데 얘네들은 천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수점 이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보니까 얘가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얘가 재활협회부터 나오고 센터 이렇게 나왔어요. 정렬이 틀려요. 내가 보니까. 지금 나는 복지관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이 있는 곳에다 놓고 자 물론 여기서 여기 봉사시간 옆에 여기 드롭다운 버튼 있죠. 요거 목록 버튼을 눌러서 해도 돼요. 여기서 누르면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서 하셔도 되고 또는 이 데이터에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그죠? 어디서 하시든 정렬을 원하는 데서 하시면 돼요. 데이터에 여기서 해볼게요. 자, 얘가 재활협회부터 나왔으니까 히읗에서 기욱으로 먼저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재활협회, 센터, 복지관 그대로 내림차순으로 했네요. 그쵸? 잘 됐습니다. 그리고 값을 보니까 값도 다 맞는 것 같아요. 여기만 어때요? 천 단위가 들어갔으니까 나는 천 단위가 안 들어갔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부분 또 그 다음에 이쪽 끝에 이 부분을 자, 홈에 셀 서식에 여기 표시 형식에서 천 단위 콤마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이 정수 부분만 표시했죠. 소수점 이하는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틀린 데가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쭉 정렬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맞죠? 별표를 중앙으로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요 선생님? 별표. 별표가요? 네. 중앙인가요? 아 네. 그러네요 선생님 중앙이네요 얘가. 그러면 얘네들은 잠깐만요. 얘는 저거하고 별표만이네요. 그럼 별표들만 블록을 정해야겠네요. 볼펜 따로따로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또 정렬이 맞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럼 별표들만 이렇게 블록으로 정해줘야 돼요. 따로. 네, 따로따로 클릭하고, 자, 이게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만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그러네요. 별표만 가운데.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별표는 선생님 잘 보셨네요. 가운데 정렬이 맞네요. 그죠? 네, 이렇게. 자, 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틀린 데 없죠, 선생님. 자, 이렇게 만들면 되고, 자, 이 속도만 빠르면 되고, 이제 숙달만 되시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또 닫고, 그리고 꼼꼼하게만 보시면 되겠죠. 꼼꼼하게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이제 선생님 죄송한데 네. 별 3개였는 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별 3개요. 별 3개는 네, 선생님. 그걸 계속 못 넣고 있네. 그러세요? 여기서 이 내용 본문 내용이 아무데나 놓고요, 선생님. 아무데나 이렇게 네. 나오세요. 거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 빈셀 표시라고 있는 곳 있으시죠, 선생님? 네. 레이아웃 네, 및 네. 서식에서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선생님 항상. 네. 자, 네, 얘는 지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체크 해주시고요.
문제에 네. 보면은 저기 레이블이 있는 셀을 병합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빈 셀에서는 별 3개 해라. 그러면 여기서 별 1개 해라. 그러면 1개. 여기서 꼭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행의 총합계를 지어라. 그러면 여기 요약 및 필터 여기에서 누르시면 여기 있죠, 선생님. 얘를 체크를 해제해 주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네, 찾으셨나요, 선생님?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 1작업으로 가서 제 4작업 마지막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제일 먼저 여기서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출력 형태를 보라 그랬어요. 4작업은 항상 출력 형태를 보겠습니다. 봤더니 항목을 뭘 사용을 했나 봤더니 바자의 보조, 미용 서비스 이런 게 들어간 게 있네요. 바자의 보조, 미용 서비스, 봉사명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항목이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C의 4번지에서 C의 12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다음에는 보니까 법례가 신청 인원 단위명하고 봉사 시간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신청 인원 컨트롤 키 누르고 H의 4번지에서 H의 12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느냐면 봉사 시간 F의 4번지에서 F의 12번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신청 인원 맞죠? 신청 인원 단위명 그 다음에 봉사 시간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얘를 뭘로 하라 그랬어요? 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삽입에서 차트에서 바로 묶은 세로 막대형 얘를 2차원 첫 번째 거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기본 막대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 되면 일단 우리는 얘를 데이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다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에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서 자, 행렬 전환을 해서 자, 일단 얘를 보면서 하나씩 이제 있는지 없는지 선택하면 되겠죠. 자, 먼저 바자의 보조 있고 미용 서비스 있고 멘토링 교육 있고 그 다음에 시설 봉사 없으니까 제고 그 다음에 경로 식당 있고 생활 지원 있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컴퓨터 교육 보조 있고 성장 멘토링 없네요. 자, 얘 제거. 그 다음에 밑에 또 뭐가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은 행렬 전화를 하고 행렬 전화를 했는데 내 차트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대가 6개인데 출력 형태도 둘, 넷, 여섯 똑같아요. 둘, 넷, 여섯 그죠? 그러니까 잘 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봉사시간 신청 단위원이 이렇게 같은 행에 나타나야 되는데 얘는 줄을 바꿔서 나타났으니까 신청인원 단위명을 편집을 눌러서 다시 한번 써줘야 되겠죠. 자, 신청인원 여기서 오타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단위명 항상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같은 행에 이렇게 나타났다면 확인. 됐네요. 자,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된 거냐면 2번까지 된 거예요. 2번까지. 이제 3번부터 하면 되겠죠. 자, 3번부터. 자,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 4작업으로 이름을 바꾸래요. 그럼 차트 도구 디자인의 위치에서 차트 이동 눌러서 자, 클릭을 하고 차트 이동을 클릭을 하면 새 시트에 제 4작업을 하래요. 시트 이명을 제 4작업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나타났어요. 근데 반드시 4작업을 3작업 뒤로 옮겨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끌어서 자, 시트를 3작업 뒤로 미룹니다. 자, 이렇게 옮겨줬어요. 자, 다음에 레이아웃 4번에 보면 레이아웃 3 스타일 6을 하래요. 그러면 레이아웃 차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번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 6 스타일은 차트 스타일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서 자세히를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스타일 6이라고 나오면 클릭 해주죠. 됐네요. 그리고 차트 영역이 이거 전체가 여기 차트 영역이죠. 자,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어떻게 하래요? 얘는 굴림의 11포인트 검정 질감은 파랑 박엽지 하래요. 그러면 홈에서 굴림 클릭하고 굴림 써주고 엔터 그 다음에 11포인트 엔터 그 다음에 자, 또 뭐를 하라 그랬느냐면 색깔은 검정 하라 그랬네요. 그죠?
그럼 여기 검정 색깔은 검정 해주고 다음에 채우기는 차트 도구 서식에서 깡통에서 자, 얘는 질감이 파랑 박였지. 파랑색 일단 찾아보셔서 파랑색을 찾고 마우스를 갖다 놨을 때 걔 이름이 파랑 박엽지라고 나타나면 이게 정확한 거죠. 선택을 하고 되네요. 자, 이 그림 영역은 항상 흰색으로 채우라 그랬어요. 그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하고 자, 깡통에서 차트 도구 서식의 깡통 여기서 흰색 첫 번째 얘를 흰색 배경위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얘까지 됐어요. 자, 다음에는 제목 서식도 같은 방법이죠. 이 제목,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해주고 얘는 굴림 굵게 20 하라 그랬으니까 홈에서 굴림 굵게 정해져 있죠. 얘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포인트 20 눌러져 있으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흰색이에요. 서식에서 깡통이 흰색이 이미 되어 있었으니까 한 번만 눌러주면 흰색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밖에 거 선이 없군요. 그러니까 한번 눌러줘야겠네요. 얘도 도형 윤곽선을 한번 눌러주면 되겠어요. 한 번만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진하게 안 해도 그냥 얘만 그냥 클릭 한번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검정색 별도로 선택을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블록을 정해서 이름을 써줘야겠죠. 그렇죠? 이름을 뭐라고 써줘요? 센터 및 복지관 자원 봉사자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우시고 쓰셔도 되고 그대로 쓰시고 딜리트 키를 치우셔도 되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제목까지 입력을 합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은 다 됐고요. 자, 7번입니다. 서식을 하는데 봉사시간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어선형으로 하래요. 보조축을 정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 눌러보면 차트 도구에 디자인 누르면 여기 종류 그룹에 차트 종류 변경 있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차트를 만들 때는 콤보로 항상 들어가죠. 자, 콤보에서 자, 얘가 봉사시간 계열이래요. 위에가 봉사시간으로 되어 있죠. 봉사시간 얘를 꺾은 선을 자,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래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선택하고 보조축도 하라 그랬으니까 보조축까지 클릭을 해줬어요. 이 부분. 그리고 신청해 놓은 단위명은 원래 묶은 막대형이었죠. 새로운 막대형이니까 다시 원래대로 바꿔줍니다. 자, 해주고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확인.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나타났으면 계열을 바꾸라 그랬어요. 계열을 네모 크기 10으로 하래요. 자, 여기 계열이 지금 여기 표식에 있는 이 계열을 말하는 거죠. 자, 얘를 네모로 바꾸래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서 클릭을 했을 때 전체가 다 네모니까 다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자, 그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깡통 선택하고 표식 선택하고 표식 옵션 선택합니다. 얘가 다 표식이니까. 그리고 기본 제공에서 여기서 네모를 하라 그랬죠? 네모 모양 선택하고 포인트는 10포인트 하라 그랬어요. 자, 10포인트 엔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저는 X를 닫겠습니다. 자, 됐고 다음에 레이블을 위에다 48시간 이렇게 표시를 하래요. 자, 그러면 저는 요 위에 얘죠. 얘를 한 번 더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얘만 선택되도록. 자, 클릭했을 때 한 번 더 클릭해서 다른 건 선택이 안 되고 얘만 조절점이 나오도록 선택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다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얘는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레이블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으로 나왔네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나왔을 땐. 자, 옆으로 나오거나 이런 항목들이 잘못 나왔다든가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우스가 자꾸 다시 한번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가서 자,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거 위죠. 그러니까 레이블 위치를 위쪽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얘를 위쪽으로 해요. 그럼 올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항목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 그럼 얘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또는 항목 이름이 없으면 얘를 빼야 되고.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계열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 여기 계열 이름도 해줬어요. 그런데
구분 기호가 이 줄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여기 줄 바꿈 또는 공백을 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조절해야 되시는 거죠. 그죠? 근데 현재는 얘 빼야 돼요. 그죠? 얘 없어요. 요거만 했어요. 자, 그리고 X로 닫습니다. 자, 됐죠? 하나니까 그냥 형식은 정렬은 그대로 놔두고 나와도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이제 파선을 하래요. 점선, 이 눈금선을요. 자, 눈금선 선택하고 눈금선이 선택되는 것은 반드시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점점점 이렇게 나온 게 선택이 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고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윤곽선에서 한번 눌러주고 검정색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서 자, 얘 대시로 가서 파선 네 번째 거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빈 곳에서 클릭 해제됐어요. 자, 범례는 출력 형태 우리는 했어요. 다음에 도형을 넣으래네요. 도형 한번 넣어볼까요, 선생님? 요거. 자, 그러면 최대 봉사 시간 얘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자, 홈에 그 다음에 홈이 아니죠. 삽입이죠.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 해가서 말풍선이 모서리가 둥근 말풍선이네요. 그럼 두 번째 거죠.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얘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에다가 그려줍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줘요. 그려주고 노란 조절점을 모양처럼 갖다가 이렇게 좀 뺍니다. 그리고 얘도 서식이 여기 아니 비워야 되죠. 똑같이. 그러니까 저는 서식에서 깡통에서 흰색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홈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하고 굴림. 그리고 보통 우리 여기 항상 색깔이 흰색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아예 검정까지 찍어주고 쓰면 되겠죠. 검정까지 찍어주고 옆에 맞춤을 가운데 정렬, 위아래 가운데 정렬까지 해서 커서가 정 가운데 오면 그냥 글씨만 쓰면 되겠네요. 자, 최다 하고 줄 바꿔내요. 엔터. 봉사 시간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클릭하면 최다 잘못 썼어요. 자,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안 나와요.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폭이 작아서 그렇죠. 좀 밑으로 내려주면 나오겠죠. 크기가. 그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길게 뽑아주고 얘가 이렇게 해주면 나오겠죠. 그죠? 자, 작으면 얘가 폭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나타나게 해주면 돼요. 됐나요? 네, 이걸 조절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시간이 남아서 얘랑 뭐 이거 정말 위치 이거 크기 길이가 약간 이거 통통해 보인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서 안에서 블럭을 잡죠. 블럭을 잡고 화면을 좀 크게 해볼까요? 중간에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또 선생님께서 이거 더 복잡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그리기만 하세요, 선생님. 글자만 나타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글자만 나타나면 됩니다. 글자만 나타나면 됩니다. 세수식도 들어가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시간 없는데. 윤곽선에 들어가 아니야. 네? 두께 들어가 가는 되죠. 얘가요, 선생님 글자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최다만 나왔을 때는 폭을 여기 세로 조절점 있죠. 여기 조절점 가운데 있는 조절점으로 아래 위로 늘려주시거나 하시면은 글자만 나오면 됩니다. 얘 크기는 상관없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위치만 출력 형태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 한번 형태를 또 이제 출력 형태랑 맞나 한번 봐야 되죠. 얘가. 자, 왼쪽에 축을 보니까 자, 왼쪽 축을 보니까 0에서부터 1800, 0에서부터 1800 나온 것 같고 200으로 뭐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얘는. 그다음 오른쪽 축 볼까요? 보조축을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자, 0시간에서부터 60시간 15이네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0시간, 60시간 여기 이제 단위가 틀렸네요. 단위가 15씩이죠. 그렇죠? 얘는 단위만 고쳐주면 되겠네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조축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축 서식 또는 더블 클릭을 해도 되죠. 더블 클릭했을 때 축 서식이 나오면 바로 해도 되고 만약에 안 나오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축 서식 들어가면 됩니다. 자, 주 단위를 15씩이었죠. 그죠? 15로 바꾸면 되겠네요.
수로로 바꿨습니다. 해주면 얘랑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된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여기도 이제 뭐 형식도 다 똑같고 틀린 데가 있나 보시면 돼요. 네, 없죠?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자, 앞에 네, 그래프 색상이 지금은 들어오잖아, 그죠? 어떨 때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색상이. 이거야 선생님? 네네, 어떨 때는 색상이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색상 상관없어요 선생님. 네. 왜냐면 흑백 문제니까요. 그죠? 네. 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뭐 이 저기 나라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칼라를 했다. 그럼 뭐 칼라를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얘 칼라 바꾸시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선택을 하고 어쨌든 네, 깡통에서 해주시면 돼요. 예, 그죠? 네, 서식에서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깡통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작성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지금 작성해 보시니까 선생님들께서 맨 처음에는 조금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언제 다 배워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지금 해보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선생님? 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 해주시니까 네? 빨리 따라가죠. 아니에요, 선생님. 이해하시니까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못 따라하세요.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많이 실력이 향상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유형이 거의 똑같으니까 문제만 풀고 시간 안에 작성하시는 거를 시험 안에만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엑셀 자격증이 하나 생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지만 가능한 한 A등급을 따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B등급을 따셔도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느리신 선생님들께서는 C등급을 따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자격증이 훨씬 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는 항상 컴퓨터는 배우면 무조건 배운 거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라. 이런 주의입니다, 선생님.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고요.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풀으셨던 혹시 6번 문제에서 한번 모의고사 6번을 가져와 볼게요, 선생님. 모의고사 6번.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풀으셨겠죠? 자, 풀으셔야 돼요. 제가 그냥 넘어간다고 풀으시라고 한다고 해서 안 풀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 자, 들어가서 자, 모의고사 6회 가져오겠습니다. 6회는 몇 쪽이냐면요. 251쪽입니다. 251페이지. 자, 선생님들께서 풀어보실 것 같은데 이제 함수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6회. 그리고 모의고사 6회를 여기다 해놓은 것 같은데 모의고사 6회. 자, 혹시 제가 선생님 6회 같은 경우에 이걸 카톡에다가 찍어서 올려드리지 그 문제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거 찍어서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일단은 문제를 보니까 자, 이런 문제예요, 선생님.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랭크 함수 if 이거 한번 더 풀어볼까요? 1번. 자, 그러면 여기 포털 순위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여기 다 일단 지울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얘는 자, 랭크 EQ 함수를 순위를 구하래요. 그죠? 순위를 구해서 1에서 4등까지만 표시하래요. 1에서 4등. 이거 해보셨잖아요? 그럼 랭크를 일단 하반기 조회 건수를 요거죠. 이거에 대해서 등수를 구하래요. 내림차 순으로. 그러니까 큰 수가 1등이 되는 거죠. 일단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i의 5번지에다가 셀 포인트를 놓고 equal 해서 랭크 EQ로 rank EQ 더블 클릭. 자, fx. 자, 그다음에 하반기 조회 건수라 그랬죠. 문제가 하반기 조회 건수니까 자, h의 5번지를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네요. 소리가 켜져 있었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네, 진동으로 일단 놨습니다. 자, 여기서 하반기 조회 건수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얘를 포함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주고 자, F4로 얘를 고정을 시켜주고 내림차 순이니까 오더는 생략하고 확인. 됐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얘가 4위가 나왔어요. 4등이 나왔어. 4. 그죠? 그런데 얘를 1, 2, 3, 4위까지만 표시를 하래요. 그럼 앞에다가 if를 놓고 얘를 조건을 정해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if if 더블 클릭 if에다가 커서 놓고 fx 눌러서 자 물어보면 되죠. 지금 너가 구한 것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true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가서 따옴표 2개를 해줘. 이런 거죠, 선생님. 그러면 4보다 작으냐 이렇게 작거나 같으냐 물어봐야 돼요. 작거나 같아 4보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4가 커야 되니까 4 쪽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그 다음에 4도 포함해야 되니까 equal을 해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로 와서 얘를 등수를 나타내래요. 그럼 여기 등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복사하고 컨트롤 C 전체 복사해서 뒤에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구한 것까지만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놔도 되죠.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너는 따옴표 2개 공백으로 해. 이거죠. 그런데 얘는 4등이니까 4도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 4가 나왔어요. 결과값이. 그죠? 네, 확인 누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뭐 위 붙이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내려주면. 그 다음에 옆에는 서식 없이 채우기로. 여기서, 그죠? 일단 그냥 바로 풀었습니다. 자, 이거 되셨어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여기 또 개설 연수가 나네요. 2019년 마이너스 개설 연도의 연도를 구하래요. 개설일에 대해서 여기서 2016 연도만 추출하라 그랬죠. 그러면 연도만 추출하는 게 이어 함수였죠. 월만 추출하는 거는 month, 달만 추출하는 것은 day였어요. 자, 그죠? 그러면 얘는 만약에 연도를 추출하려면 이어에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연도를 추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한번 풀어보죠. 뭐. 자, 이퀄하고 문제가 여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2019 마이너스 개설일의 연도래요. 그럼 2019 그대로 써주고 2019 그죠? 다가 다시 자 2019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개설일의 연도 하라는 건데 연도가 여기 이어 함수를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어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year 더블 클릭 자 어떤 거를 넣는다고요? 개설일을 넣어주고 괄호를 닫아주면 여기서는 얘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면 연도만 추출하겠죠. 뒤에 오에서 2016만 추출을 해서 2019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자 엔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원래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날짜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상관하지 않고 문제를 그대로 푸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고 나서 뭐 하래요? 뒤에는 엔드 연산자를 해서 연자를 붙이래요. 여기에다가. 자, 그러면은 앰퍼센트 기호를 넣고 그 다음에 뭐를 써요? 연이라고 씁니다. 연.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엔터. 3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보겠습니다. 이걸 숫자로 이해요, 선생님?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숫자로 바꿔야 되죠. 안 바꾸셔도 돼요, 선생님. 아니, 뒤에 아까 연도수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 연도수가 나와도 뒤에 이제 얘를 연을 앰퍼센트로 눌러줘도 그래도 연도수로 나오나요, 선생님? 거기서 앰퍼센트. 요거 지금 연을 엔드 연산자를 써서 연을 써주면 네네. 없어지죠, 그죠? 얘가 안 그런가요, 선생님? 여기다 한번 돼요. 되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이런 어떤 뒤에 오는 텍스트가 없다면 만약에 숫자로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거 숫자 서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기가 알아서 바꿔주니까. 자, 밑에 합니다. 밑에. 자, 여행 분야 중 최고 회원수. Dmax가 처음 나왔네요. 자, D가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똑같아요. 푸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 요거 지우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수를 구하는 거죠. 이 전체에서 데이터니까, 그죠? 데이터베이스니까. 자, equal dmax. average dsum 똑같습니다. dmax도. 자, dmax, max. 자, fx 더블 클릭하고. 자, 그럼 얘대로 한번 문제를 보면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나왔으니까 우리 전체 영역. 자, B에 몇 번째야? 4번째에서부터 H에 12번째까지 전체 영역 정하고. 자, 크리테리아를 찾아야겠죠? 자, 여기서 여행 분야 중이라 그랬어요. 여행 분야. 여행 들어가 있는 게 어디예요? 크리테리아가 분류죠. 그러니까 분류, 여행. 얘를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문제가 뭐를 나타내라 그랬느냐면 자, 여기서 최고 회원수를 나타내래요. 그러면은 최고 회원수네요. 회원수를 선택을 해주면 얘가 맥스가 최고 회원을 추출해 주겠죠. 맥스 함수가. 그죠? 그래서 회원수를 선택을 해주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최고 회원수를 해준다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여기서 가장 큰 게 이거래요. 최고 회원수가 여기 나타났어요. 그죠? 여행 분야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나타난 거예요. 여행,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여행.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405, 395 맞죠? 그래서 얘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되시죠? 푸는 거 똑같아요. d-average, d-sum, d-max 다 똑같습니다. d-count. 자,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류가 요리인 카페수 하라 그랬네요. 자, 분류가 요리인 카페수. 카운트 if네요. 뭐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equal count. 그리고 UNTF. 자, 그 다음에 fx 들어갔어요. 자, 이 조건이 뭐예요? 요리래요. 요리. 그러면 여기다 요리를 쓰면 되겠네요. 요리를 포함하는 영역, 얘를 포함하는 영역. 자, 분류 여기죠? C의 5번지에서 C의 12번지까지. 여기서 몇 개냐는 거죠? 요리를 포함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2개래요. 2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카페수가. 그죠? 됐네요. 자, 다음에는 옆에 거 요양 분야 평균 게시글 수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반올림에서 정수로 나타나래요. 자, 일단 평균 게시글 수예요. 여행 분야에. 자, 이거 여행 분야 조건이네요. 평균 게시글 수가 그 항목을 선택해주면 게시글 수가 여행 분야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게 주겠죠. 그럼 이거 구하는 게 뭐예요? d-average죠. d-average를 똑같이 구합니다. 자, D로 갑니다. 평균 구하는 거니까. 자, 지우고. 자, equal d-average. d-average. 더블 클릭. fx. 자, 데이터베이스 나왔으니까 전체 영역. 자, B에 4번지에서 H에 12번지까지. 자, 그다음에 조건을 보니까 여행 분야 평균 게시글 수래요. 여행 분야 분류 여행이죠. 여기 크리테리아가 분류 여행 여기죠. 똑같아요. 자, 그런데 게시글 수래요. 게시글 수. 자, 필드는 자, 게시글 수에서 여행 분야에 대한 것만 여기 게시글 수를 다 더해서 나누기를 여행 분야가 몇 개인지 그거 나누기를 해서 이제 평균을 내라. 이런 얘기죠. 예, 에버레이지잖아요. 평균이죠. 평균을 자기가 알아서 게시글 수에서만 평균을 내주겠죠. 그 영역에서. 그죠? 그래서 확인. 그러면 얘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반올림 정수를 이용을 해서 정수값만 나타나래요. 이렇게. 그죠? 그럼 반올림 함수는 라운드 함수니까 앞에다 라운드를 쓰면 되죠. 구한 거를 라운드로 앞에다 놓고 ROUND 더블 클릭. 자, 라운드에다 놓고 자, fx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얘가 구했어요. 값을. 자, 넘버 있지. 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해라. 그러면 2를 하는 거고. 3자리까지 해라. 그러면 3을 하는 거고. 아니면 정수 부분만 표시해라. 소수점이 없애라 그러니까 0 하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죠? 자, 만약에 그건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네, 브이로그업은 이거 뭐 잘 하시는 거니까. 잘 하시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자, 회원수를 한대요. 자, 이퀄 브이로그업 열에서 열 기준을 해가지고 찾는 거죠. 룩업. 더블 클릭. 자, fx. 자, 항상 룩업 밸류는 목록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죠? 바이트 레인. 이 값을 찾는다는 거죠. 이 값에 해당하는 얘를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걸 찾는다는 거죠. 테이블 어레이는 카페명부터 얘에 대한 목록의 항목명부터. 자, 그죠? 그러면은 카페명이 어디부터 있느냐면 첫 번째부터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H에 12번째까지. 자, 입력한 데이터죠. 자, 거기가 뭐가 나타나려냐면 회원수가 나타나래요. 그럼 여기 카페명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네요. 그죠? 4 하고, 자, 여기는 정확한 걸 나타내죠. 0. 자, 확인. 이렇게 나타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도 됐고, 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자, 똑같이입니다. 회원수에다 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냥 이 위에다 해볼게요. 블록 정하고, 그 다음에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들어가서 기타 규칙으로 바로 들어가서 자, 얘 최소값을 최대값 여기 최소값으로 하고 여기도 최대값을 하고 여기는 녹색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확인.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뒤에 문제들은 별로 필터 똑같은 거예요. 정렬 및 부분항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선생님께서 제가 국제검사를 하지 않아요. 선생님, 자, 네, 죄송한데 네. 지금 몇 번이지? 봉사 시간 구하는 거에서 네, 아까는 B4를 카페명 여기를 합치지 말고 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카페명부터 다 전체적으로 다 걸으셨는데 몇 번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 6번이요. 아, 6번 브이로그업에서 쉬웠어요, 선생님? 네, 브이로그요? 브이로그업에서 네. C5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C4에서부터 그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뭐냐면요, 네, 선생님. 항상 제 목록에, 요거 네. 목록이죠, 선생님. 네. 목록의 항목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목록의 항목. 그렇죠. 목록이 지금 바이트 레인이 어디 네네. 있느냐면 바이트 레인이 여기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카페명서부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목록에 아까 그 문제 몇 번째? 7번 문제는 모의고사 네네. 7번. 네, 모의고사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선생님 제가 한번 예를 꺼내 볼게요. 네. 잠깐만요. 저장 하나 하고 문제를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선생님, 얘도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얘는 일단 fx 한번 가져볼게요. 자, 여기 가지고 왔어요. 자, 먼저 선생님 얘는 이제 요 어레이 있죠.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가 얘가 봉사명이죠, 선생님. 그죠? 요거 네. 보면 봉사명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는 요 봉사명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가. 여기 C5번지부터 한 이유가 얘가 만약에 봉사 장소라고 여기 항목이 나왔어요. 이 목록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얘가 지금 항목이 얘가 봉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브이로그업이라는 것은 열을 기준으로 해서 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목록이 있는 곳, 이 목록이 있는 곳이 여기 봉사명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얘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블럭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야지만 셀 때 이쪽에 블럭 정해진 것에서부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얘를 블럭을 여기서부터 정했어요, 선생님.
만약에요. 근데 얘는 바자의 보조는 여기에 있잖아요, 선생님. 그죠?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세워지는 게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목록은 여기서부터 했는데 여기서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냥 항목명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선생님, 네, 여기서는 C5에서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 네. 다음에 이 조금 전에 한 게 몇 번이죠? 거기는 B에 여기서부터 들어갔죠. 네, 아까 저기 네. 조금 전에 한 거는 그쵸. 모의고사 6번은요. 6번 네. 문제는 카페 명서부터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는 B에 사서부터 들어갔거든요. 네, 왜 그러느냐면 네. 이 항목명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항상 어레이는 여기서 항상 어레이는 어떤 걸 정해야 되냐면 이 테이블 어레이요. 네. 자, 얘에 해당하는 항목명부터 블록을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바자회라고 나와 있는 지금 여기서 변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선생님. 그죠? 얘를 포함한 항목명이 이 봉사명부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항목명을 보시라는 게 그 테이블 어레이 정할 때 이 항목명부터 드래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다른 문제도 가져볼게요, 선생님. 네, 네. 다른 문제도 한번 가져보면 한 거 아무거나 가져볼까요? 네, 지우고. 자, 모의고사 아무거나 가져와 볼게요. 자, 이게 옛날 모의고사인가? 막 여기 들어갈게요. 647에서 자,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자, 모의고사 아무거나 가져와 볼까요? 자, 제가 모의고사 한번 10회를 가져와 볼까요? 자, 아무거나. 엄청 늦게 열리네요. 자, 예, 됐어요. 자, 볼게요, 선생님. 얘도. 이게 왜 또 열려요? 잠깐만. 자, 된 것 같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브이로그 문제예요. 자, 함수 마법사를 가져올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탈리아 있는 곳이 여행지죠, 선생님. 항목이, 그죠? 여기 항목이 여행지예요. 여행지죠? 그러면 여기 여행지 있는 곳부터 블록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선생님 뒤에 5에서 뒤에 12번 되겠죠? 주황색 여기 표는 보세요. 안 그죠? 들어간다는 거죠. 위에 주황색, 그러니까 이 4번. 여기서 지금 할 때, 그렇죠, 선생님. 네네. 걔는 안 들어가고 네네. 데이터만 들어가는데, 네. 데이터를 들어갈 때 이 항목이, 그러니까 지금 목록에 대한 항목이 뭔지 그 항목부터 이 테이블 어레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이해되시죠, 선생님? 네네네. 네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반드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저녁에 8회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회 풀어보시고 내일은 모의고사 9회 10회를 반드시 풀어보십니다. 근데 풀어보실 때 지금부터는 시간 제거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시간을 재면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문제 풀다가 조금 이거는 좀 아리까리하다 하는 거는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랑 기출문제 풀고 그 나머지를 풀어보도록 하거나 아니면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거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는요, 선생님 모의고사는 문제를 풀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1번부터 나갈 거예요. 자, 기출문제 1번은 273페이지부터 시작이 돼요. 자, 기출문제 1번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조금만 이제 한 달만 남은 시간만 조금 더 긴장 이제 하셔서 시험 접수하신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언제 또 시험을 보실지 모르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